섬세한 내 몸을 위한 최소한의 건강 생활 습관. 첫 번째, 6시간 이상 주무세요.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전 조금 받자도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7시간은 권장해드리지만 최소한 6시간은 주무세요. 바쁘고 어쩌고 저쩌고 6시간도 못 자게 하는 직장 생활 때려치세요. 여러분들의 수명을 깎아먹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선한 채소 또는 과일을 매일 섭취해주세요. 이때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자, 그래서 신선한 채소나 신선한 과일은 이 채소가 뭐 조리가 된 채소인지 아니면 샐러드인지 상관없어요. 내가 하루에 채소 조금이라도 먹고 과일 한 개라도 먹는 게 좋아요. 섬세한 분들은. 무딘 사람들은 이거보다는 덜하지만 내가 섬세한 몸이라면 최소한 오늘 과일 한 개, 채소 반찬이나 샐러드 하나 정도는 먹어줘야 돼. 그걸 그래야지 오늘 내가 최소한의 나를 위한 영양소를 섭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산책 시간을 매일 30분에서 60분 정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를 잘 못 지키실 수밖에 없다는 걸 알지만 이상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이 섬세한 사람으로서 자꾸만 에너지를 많이 받아야 돼요. 에너지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시멘트벽에서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에너지가 빨리기 쉽습니다. 가족들한테.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음식 먹는 것도 너무 부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아무리 잘 먹어도 이 대자연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에너지를 확 흡수받는 거를 못 따라가요. 여러분들은 밥도 먹어야 되지만 에너지도 먹어야 됩니다. 에너지 지금 기아야, 기아. 굶었어. 그래서 하루에 30분에서 60분 정도는 나무가 몇 개 없는 공원이라 할지라도 웬만하면 산 같은 게 좋은데 최대한 조금이라도 자연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하루에 30분에서 60분 정도는 걸으면서 충전을 해줘야 돼요. 그때는 혼자서 걷는 게 더 좋아요. 남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 자연하고 연결되는 느낌들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치 명상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연의 생기, 이 자연의 식물들, 이 생명체들을 느낀다고 생각하면서 걸어보세요. 내가 걷는 이 두 다리를 통해서 내가 맨발로 걸을 수는 없고 맨발로 흙 위를 걸을 수는 없겠지만 피부로 못 느끼니까 느낌으로라도 발바닥으로 내가 뭔가 대지의 이런 에너지를 흡수받는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한번 산책을 해보세요. 충전이 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생각의 순환도 됩니다. 네 번째로, 매일 밤 자기 전에 30분 이상 자신의 마음을 느껴보고 치유하세요. 하루에 30분 정도는 자기의 마음을 체크하고 어디가 뭐 문제가 있고 아픈지 치유를 약식으로라도 하는 이 하루 매일 30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밤에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낮에는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가장 좋은 상태야. 그리고 저녁에는 밖에서 많은 일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많은 데미지를 입고 제일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자기 직전이에요. 그때 해놓으면은 내일 아침에 더 가볍게 일어날 수 있고 가장 치유가 필요할 때가 바로 자기 전이에요. 아니면 퇴근한 직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일주일에 한 번 반나절 이상 혼자만의 안식기와 치유의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섬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과 정보에 되게 많이 시달릴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많이 노출이 돼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맨날 신경 쓰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깐 쉬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권장해드리는 거는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는 시간을 추천을 드리는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개인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까지 못 하신다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6시간, 4시간에서 6시간, 3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그냥 잔잔한 노래, 가사 없는 잔잔한 노래 같은 거 켜거나 아니면 아무 노래도 안 들어도 돼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혼자 사색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산책을 나가거나 혼자만의 안식기, 사람들하고 물리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적어도 방문 닫고 나 혼자 있는다던가 아니면 집에 가족들이 외출한 상태면 더 좋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혼자만의 안식기와 휴식 시간을 통해서 남들의 이런 에너지적인 자극에 노출되지 않는 시간,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고 다듬고 정리하는 시간, 남들이 나한테 준 데미지나 이런 생각을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솎아내는 시간,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냥 쉬는 시간, 너무 자극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로,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를 줄이는 가이드라인을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SNS 또는 매스미디어, 유튜브 같은 것들의 시청시간을 제한하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것들 보면 과도하게 중독이 되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많은 SNS들에서는 되게 화려한 이미지와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제 노출이 되면서 자꾸 보게 되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나 필요하지, 나 중요해, 너 이걸 보고 싶을걸, 궁금할걸, 너 이걸 안 보면 손해일걸, 이런 것들을 자극해가지고 여러분들 자꾸 어그로를 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필요해서 보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너무 과도하게 시청 시간이 길어지고 자꾸만 쓸데없는 것들을 보기 쉬워요. 거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뭔가를 보면은 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영상 매체에 나온 사람의 에너지를 보고 그 사람의 에너지와 동화가 됩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과 동화가 됩니다. 그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고 싶은 충동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외부에서 보는 자극들을 쉽게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는 스펀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걸러야 됩니다. 이것 좀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직 자기 안에 들어온 정보와 에너지와 가치관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게 능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고, 자기가 무슨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한 채로 영향을 쉽게 받아버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조절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잔인한 장면이라던가 문란한 성적인 장면들을 노출하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더 쉽게 그것들과 동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정적인 에너지 또는 마이너 에너지를 유발하는 소식들을 최대한 줄이세요.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뉴스 같은 것들.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거는 알아야 되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뉴닉 같은 뉴스레터 같은 걸 구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사를 볼 때 기사의 제목만 보고 내용을 보지 않아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 기사를 눌러서 이런 살인 사건이 있었고 사람들이 댓글에서 욕하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구나, 이런 걸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기사 제목만 스쳐 지나가듯이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 있는데, 굳이 그걸 보면서 무거운 사건들을 목격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서 동화되고 데미지를 입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감정적인 이런 데미지 없이 팩트만을 정리해서 전달해주는 유닉 같은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정리해준 그런 뉴스레터 같은 걸 구독하시면 쓸데없이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 없이 팩트만 얘기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얻어가서 단축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시간을. 그래서 남들보다 그런 정보나 그런 에너지에 여러분들이 쉽게 동요가 되고,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다 해소가 되거든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거기에 화까지 내면은 그게 증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는 남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거나 만나지 마세요.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그래요. 가끔 힘들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래요. 빨리 독립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처음엔 그러고 싶지 않겠지만 그런 사람이 돼요. 사람들은 되게 저진동의 파장을 많이 내뱉는데, 그 중에서도 거리를 둬야 되는 타입들은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의심하고 미워하고 습관적으로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늘 하는 사람. 기복이 있는 게 아니라 늘 그런 사람. 판도라님, 제가 그래요. 그러면 즉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자기 치유에 몰두하세요. 네 번째, 우울한 영화, 우울한 음악, 우울한 글들을 줄이거나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쉽게 동화가 됩니다. 나 지금 기분 굉장히 좋았어. 우울한 영화 보세요. 진짜 갑자기 확 뚝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동화가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전에 알려드렸던 타인의 삶과 내 삶을 분리하는 수업을 들으시면은 저건 나랑 상관없어. 저 사람들도 뭔가 저 사람들만의 여정이 있어서 저런 체험을 하겠지. 동화가 안 돼요. 하지만 보고서 기분이 꺼림칙한 거는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영향을 덜 받는 편이야. 그래도 안 보는 게 좋은데, 우울한 영화나 우울한 음악, 우울한 글들은 내가 지금 뭔가 그런 감정을 원동력으로 어떤 창작을 해야 되거나 어떤 정화를 해야 돼.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감정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런 영화를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서는 의미 없이 우울한 영화나 우울한 음악이나 우울한 글들은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 에너지로 자기의 마음을 충전하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로, 파장이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환경과 사람들 사이에 오래 머물지 말 것. 여러분들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와 똑같이 편하다, 통한다라고 느끼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을 거고, 어쩌면 평생 완벽하게 통하는 사람은 못 만날 거예요. 사실 완벽하게 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소수에 속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파장이 높은 편일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날 수 없고, 피하면은 여러분들은 사이로부터 단절될 거기 때문에 피하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줄이세요. 오래 있지 마세요. 잠깐 있다 나가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어울려. 근데 술과 담배, 섹스에 미쳐있고 마약 같은 거 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하고 이 도덕적인 기준이 다른 이런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않거나 어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적당히 어울리다가 빨리 빠져나와야 되고, 그런 시간을 길게 늘리면 안 돼요. 동화가 잘 된다고, 물이 잘 든다고, 그런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섬세한 사람으로서의 트라우마 치료하지 않았다면 무진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과 동경심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거 보고 흉내낸다고.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자꾸만 여러분들은 비정상이라는 느낌, 또는 여러분들은 다 지쳐지는 것 같은 느낌, 왠지 그 사람들처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유발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어쩌면 둘 다 그 사람들과 비슷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과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거리를 좀 두시는 게 좋습니다.